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단 하나의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지금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감히 한평생 무대에서 역사를 써내려온 살아있는 전설에게 이제 막 자신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신예를 빗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격렬한 외침. 이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 바로 가수 전유진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무대를 보며 대한민국 가요계의 불멸의 디버, 패티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고 말한 그 순간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뜨거운 논란의 화염 속으로 과감히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이나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삶의 궤적 속에 숨겨져 있던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통해 왜 이러한 불경한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째서 이 논쟁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서막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히 전유진을 패티김에 논란 폭주. 하지만 두 사람의 무대에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존재했다. 가수는 무대에서 태어나 무대에서 죽는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영원한 여제, 패티김이 남긴 이 전설적인 말은 그녀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카네기홀 공연, 최초의 라스베이거스 힐튼 호텔쇼, 최초의 정식 은퇴 투어. 패티김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중가수가 딴따라가 아닌 아티스트로 존중받는 시대를 연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현역가왕에 앳된 우승자 전유진을 감히 그녀에게 비견했을 때 세대와 장르, 쌓아온 역사와 예술적 성취,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은 어쩌면 우리가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무대라는 공간 위에서 발현되는 예술가적 DNA를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장르와 세대라는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냈을 때 두 사람의 무대 위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리는 평행이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적 카리스마, 무대의 제왕이라는 점입니다. 패티김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곳이 세종문화회관이든 작은 클럽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간은 그녀의 것이 됩니다. 그녀는 나는 노래하기 전에 먼저 의상을 입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등장을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설계했습니다. 조명, 음향, 오케스트라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통제하며 눈빛과 손짓만으로 가장 먼 곳의 관객까지 자신의 이야기에 몰입시키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는 성량의 문제가 아닌 공간 전체를 자신의 아우라로 채우는 지배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에 수줍은 소녀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만큼은 패티김과 같은 종류의 지배력을 발휘합니다. K-팝 아이돌처럼 화려하게 춤을 추거나 무대를 뛰어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중동의 미학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마이크를 쥔 손의 미세한 떨림, 노래의 감정선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 그리고 한의 정서를 토해내는 찰나의 침묵. 그녀의 고요함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현란한 움직임보다 더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은 마치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패티김의 카리스마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태양과 같다면 전유진의 카리스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발현 방식은 다르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평범한 인간을 넘어 그 공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예술가의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를 정의하고 여성 아티스트의 경계를 허문 개척자라는 점입니다. 패티 김이 등장한 196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던 역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세련된 무대 매너와 파워풀한 보컬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 했던 당시 한국인들의 욕망과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수줍게 노래하던 기존 여성 가수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한 그녀는 대중문화계의 신여성이자 문화대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전유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로트와 10대 여성 가수라는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열풍 속에서 수많은 실력자들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이 폭발적인 고음과 화려한 기교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감정을 속삭였고 기교를 과시하는 대신 이야기의 깊이에 천착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트로트의 본질이 고음 대결이 아닌 감정의 전달에 있음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나아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패티 김이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아티스트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모든 이론적 분석을 넘어 두 사람의 평행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전유진이 패티 김의 불후의 명곡 이별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설적인 무대입니다. 이별은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곡입니다. 패티 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 없이는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곡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별을 10대 소녀가 부른다고 했을 때 우려가 컸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이 무대에서 논란을 찬사로 바꾸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패티 김의 화상과도 같은 절규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에 고요한 폐허를 노래했습니다. 패티 김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가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존심 섞인 외침이라면 전유진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모든 것을 체념한 한숨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커버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아티스트가 또 다른 위대한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자 자신 역시 원곡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독립적인 예술가임을 증명해 보인 출사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감히 전유진을 패티 김에 비교하는가? 라는 최초의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유진에게서 패티 김의 그림자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비교는 경력이나 나이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아니라 한 시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아티스트의 DNA, 즉 무대를 지배하는 카리스마와 시대를 정의하는 상징성,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기질을 발견한 경이로움의 표현입니다. 패티 김의 전설은 이제 영원한 역사가 되었지만 전유진의 전설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십 년 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천재 소녀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 시대의 전설, 전유진에게 비교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유진과 패티 김의 가장 소름돋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디바의 무대를 보며 느꼈던 전율의 순간, 혹은 이별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아래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목격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